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이 결국 전쟁으로 부채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은행가라고 할 수 있는 JP모건 체이스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서안에서 미국의 경제적 회복력 및 더 높은 인플레이션 및 이자율을 기대하고 AI의 변혁 기회에 대해 낙관하고 있지만 지정학적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 세계에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 등의 사건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겨난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할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역할은 외부에서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내부적으로는 양극화된 유권자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라고 다이몬은 썼습니다. 우리는 차이점은 잠시 접어두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른 서구 국가들과 협력하여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큰 위기의 시기에 자유기업을 포함한 우리의 본질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단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최고 경영자는 촉구했습니다. 다이먼은 또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과 인플레이션 감소를 보이는 연착륙을 달성할 것이라는 시장의 낙관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착륙 가능성이 일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80%보다 훨씬 낮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경제는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트윗에서 재능 있는 금융분석가이자 투자자가 부채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40년 이상 이어져 왔다. 놀라운 것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부채가 왜 그토록 오래 지속 가능했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는다는 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기축통화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의 재정력 불균형이 아르헨티나처럼 파산으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에서도 지속 불가능의 발현이 그렇게 급격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아르헨티나는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공공부채는 생산적 성장에 부담이 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세금을 인상하고 생산성 증가가 약화되고 실질 임금 증가율이 약해지면 지속 불가능해집니다. 당뇨병 환자와 비만인들은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계속해서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식습관이 지속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공부채 축적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를 바라보는 무모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아직 자살하지 않았다. 속도를 높이자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점점 더 약화되는 민간 부문, 약한 실질 임금, 감소하는 생산성 증가, 감소하는 통화 구매력은 모두 부채 수준이 지속 불가능함을 나타냅니다. 재정 상태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때 국가가 새로 창출된 화폐인 부채를 강제로 수용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강압과 억압을 통해서입니다. 연준이 통화가치 방어를 중단하고 통화 총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무자비한 적자 지출로 인해 증가하는 부채 비용을 위장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을 시행하면서 미국 부채는 지속 불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공화폐 생성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새로운 통화의 첫 번째 수령자인 정부에게 불균형적으로 이익을 주고 마지막 수령자인 실질 임금 노동자와 예금 저축자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이는 생산적인 경제와 저축자로부터 관료적 행정부로 막대한 부가 이전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공공부채는 더 낮은 생산성 증가율, 더 높은 세금,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는 천천히 다가오는 파산, 디폴트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게 된 미국인들이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도매 소매 업체 코스트코는 2023년 3분기에 1억 달러 상당의 금을 판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웰스파고 은행은 코스트코의 금 매출이 이제 매월 1, 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코스트코 골드바 판매는 고객당 5개로 제한되며 임원 회원은 2%를 돌려받습니다. 코스트코에서 판매되는 금 가격은 1온스에 2,400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미국이 결국 전쟁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 같습니다.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블링컨은 나토 수립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벨기에 브뤼셀에 군사조직 대표들이 모인 4월 4일 목요일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리투아니아 빌니우스에서 열린 2023년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나토에 가입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는데 그중 가장 큰 조건은 러시아와의 갈등 종결입니다. 다른 조건에는 거버넌스, 법치, 정치적 자유를 개선하기 위한 진정한 개혁의 통과가 포함됩니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실 대변인 존 커비는 우리는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지만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개혁을 통과할 때까지 나토 가입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 32개국은 모두 북대서양 조약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 조약의 핵심 조약 중 하나는 나토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제5조입니다. 평론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우고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만드는 것은 미국과 다른 모든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으나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기약 없는 미래의 일이고 따라서 당장은 러시아와 미국이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러시아가 크로코스 시청 테러 공격 배후로 우크라이나와 미국을 지목했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4월 3일 수요일 이슬람 국가 ISIS의 끔찍한 공격에 대한 책임을 우크라이나와 미국에게 묻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ISIS가 크로코스 학살의 책임을 인정했고 러시아가 미국과 이란 정보기관으로부터 임박한 ISIS 공격에 대한 경고를 받았으나 러시아 연방안전보장이사회 니콜라이 파트루시에프 장관은 최근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 도중에 이 끔찍한 범죄의 주모자이자 후원자가 누구인지 즉각 밝혀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면서 그 흔적은 우크라이나 정복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키예프 정권이 미국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파트루시에프는 워싱턴이 ISIS나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단체를 창설한 데 책임이 있다는 러시아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ISIS 무장 세력을 은닉하고 자신들의 의제를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약속하고 러시아에 대한 테러를 조장함으로써 러시아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부채 위기를 해결하려면 정치 세력의 선거에서 패배가 필수적이지만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정치 세력이 전쟁으로 부채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